M1, M2, M1 프로와 M1 맥스까지.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제법 헷갈리시겠다.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인텔 맥, M1 맥, M1 아이맥, 그리고 지금 M1 프로 맥북 프로까지 실사용해온 유저로서 M2 맥북 에어랑 M2 맥북 프로 고민되신다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애플의 연례 행사죠. WWDC 2022가 오늘 막 시작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애플 키노트 발표가 있었죠. iOS 16도 있었고 워치OS 9도 있었고 M2가 들어간 맥북 에어 프로 발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발표됐는데요. 제가 딱 진짜 관심이 가는 건 이거였어요. M2 발표, 그리고 M2가 들어간 맥북 에어랑 프로를 동시에 발표했어요. 둘 다 13인치고요. 제가 이 부분에 가장 주목한 이유는 어느새 여러분 애플 실리콘의 M 칩셋이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맥북 종류만 해도 에어 프로로도 나뉘지만 M1, M2, M1 프로와 M1 맥스까지.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제법 헷갈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그동안 인텔 맥, M1 맥, M1 아이맥,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M1 프로 맥북 프로까지 온갖 M1 제품들을 계속 실사용해온 유저로서 이번에 나온 M2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M2 칩셋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M2는 기존에 있었던 M1과 M1 프로 사이쯤 있는 사양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M2 칩은 M1보다는 25%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집적됐어요. 거기에 기존보다 더 개선된 2세대 5나노미터 기술로 설계가 된 칩셋입니다. 8코어 CPU에 최대 10코어 GPU 구성을 할 수 있고요. M1 칩셋 대비 같은 전력 소모량에서 18% 더 빠른 CPU, 35% 더 빠른 GPU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M2가 들어간 새로운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냐 이거겠죠? M2 칩이 들어가는 맥북 에어와 프로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게요. 먼저 맥북 에어입니다. 외관상 M1 프로 맥스 맥북 프로의 디자인에서 두께나 크기가 줄어든 모습인데요. 무게는 1.24kg, 두께는 1.13cm로 기대되는 성능에 비해서 가볍고 얇아 보여요. 배터리 사용 시간은 최대 18시간이고요. 색상이 4가지로 나왔습니다. 스타일라이트,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미드나이트고요. 100%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M2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M1 맥북 에어에 비해서 1.4배 더 빠른 동영상 편집 성능, 인텔 기반 맥북 에어에 비해서 15배 더 빠른 동영상 편집 성능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 인텔 기반 맥북 에어와 비교한 걸 보시면 잘 보셔야 되는 게 i5 탑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i5 제품으로는 영상 편집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영상 작업에 잘 사용하지 않던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15배 차이라는 거고, M1 칩 탑재된 거보다 1.4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하니까 이런 기준으로 친다면 엄청 만족스러울 것 같진 않다. 어도비 유저인 제 입장에서는 4K 작업은 여전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치만 FHD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원활할 수 있겠다. 사실 제가 M1 칩 아이맥으로 계속 작업을 해왔지만 FHD 동영상 편집도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고 영상 소스가 길어지고 좀 색 보정을 넣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꽤 버벅버벅거릴 때가 생기거든요. M1 아이맥을 처음 사용했을 땐 안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1 칩 탑재된 맥북 에어에 비해 1.4배 더 빠른 동영상 편집 성능이다. 저는 사실 이것도 동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기대되지는 않는 수치입니다. 동영상 작업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M2 에어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몇 개월 사용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저희 편집자도 그렇고 동일한 문제를 좀 겪어왔어서 그 친구는 M1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M1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자막 칠 때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편집하다 보면 버벅버벅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4배, 15배 이 수치를 보시고 진짜 많이 좋아졌겠구나, 영상 편집에 진짜 괜찮겠구나, 에어를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맥북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디스플레이죠. 13.6인치로 기존보다 대각선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500니트 밝기에 P3 색영력 지원하고요. 트루톤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1080
1080p의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들어갔고 또 마찬가지로 맥북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인 스피커, 쿼드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갔고 공간 오디오 기능도 탑재가 됐습니다. M1 맥북 에어와 다른 점 또 하나가 충전 포트가 맥세이프로 바뀌었죠. 사실 맥세이프 충전기로 바뀌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 충전선에 딱 걸리면 맥북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은 적어졌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썬더볼트 포트 2개에 3.5mm 헤드폰 잭까지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기존 M1 맥북 에어보다 조금씩 높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최대 구성할 수 있는 코어 수도 다르고 최대 구성할 수 있는 통합 메모리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양해집니다. 프로도 살펴보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M2 맥북 프로는 사이즈는 동일하게 13인치로 나왔고요. 책상은 두 가지로만 공개됐습니다.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고요. 이제 기본 옵션으로 M2 칩 8코어 CPU, 10코어 GPU 모델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0니트 밝기 디스플레이나 P3 색영역이나 이런 거는 동일하고요. 통합 메모리 구성도 동일하게 최대 24GB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로 최대 2TB까지 구성할 수 있고요. 커넥션도 썬더볼트 3 포트 2개, 3.5mm 헤드폰 잭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에어와의 차이점이 이제 키보드에 있는데 에어는 78키 키보드고요. 프로는 65키 키보드인데 터치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M1 프로, M1 맥스 맥북 프로 나오면서 터치바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거에도 터치바 없거든요. M2 맥북 프로에는 터치바가 다시 들어갑니다. 약간 의외인 건 M2 맥북 프로의 전면 카메라가 720픽셀이에요. 에어의 전면 카메라는 오히려 1080픽셀로 FHD 화질까지 지원을 하는데 프로의 전면 카메라는 720픽셀까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성능도 좀 살펴보면 M1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13인치와 비교했을 때 동영상 편집 성능은 1.4배, 인텔 기반 맥북 프로 13인치와 비교했을 때 동영상 편집 성능이 6배 더 빠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때 FHD 영상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M1 맥북 프로가 좀 속도가 느리고 버벅거리는 그런 현상이 자주 있었거든요. 이게 초반엔 안 그랬는데 몇 개월 사용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보다 1.4배 더 빠르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저는 만족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물론 직접 사용을 해봐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은 최대 20시간으로 꽤 만족스러운 사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맥북도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에어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내가 뭐 영상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어떤 뭐 음악 작업, 그래픽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보다는 맥 OS를 사용하고 싶은데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과 연동해서 애플 생태계를 연속성 있게 이용하고 싶고 예산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가벼우면서 휴대성 좋은 그런 맥북을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제품이겠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상 작업에 좀 어느 정도 욕심이 있으신 분이다, 내가 FHD급 정도의 영상을 꾸준히 뭔가 제작을 하고자 한다, 또 영상 작업이 아니더라도 음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프로급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M1 칩이 들어간 제품은 솔직하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시점에선. 왜냐면 M1 칩이 들어간 맥북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만한 가성비가 없다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가격대를 올리면 M2라는 또 새로운 제품이 공개가 됐고, 오히려 더 프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M1 프로나 맥스라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제 뮤직비디오를 직접 편집을 했잖아요. M1 아이맥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이 영상 소스가 4K에 색 정보가 좀 많이 담겨있는 약간 무거운 파일이긴 했어요. 근데 이 4K 레이어를 한 4-5개 올리니까 뭐 재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느려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환경에서 작업했을 때 이야기고요. 파이널 컷에서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정말 어도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4K, 8K까지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M1 칩셋은 절대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M1 프로 제품으로 옮겨와서 작업을 했는데, M1 아이맥에서는 거의 뭐 재생도 할 수 없었던 프로젝트가 그냥 원활하게 아주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 내가 뭔가 이 몇십만 원의 차이 때문에 신형 M2를 기다리는 것보다 M1을 구입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좀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M2 출시를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더 많은 예산을 혹시 쓰실 수 있으시면은 저는 M1 프로나 맥스로 가시는 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직접 써보니까 왜 계속 애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더 높은 사양의 칩셋을 내보내려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을 때 M2 맥북 에어랑 M2 맥북 프로 고민되신다면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는 거는 나한테 휴대성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생산성 작업을 위해서 나의 도구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M1, M2보다는 M1 프로나 맥스 쪽으로 가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애플에 최적화되어 있는 파이널 컷, 로직 뭐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도비의 제품들을 사용하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좀 더 높은 사양의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WWDC 2022에서 새롭게 발표된 M2 칩과 M2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살펴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스펙 정보만 드리는 것보다 제 경험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바이!